안녕하십니까.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 농업연구사 전수경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번에는 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물의 수량 증진에 중요한 요소인 관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는 휴면 기간이 비교적 길고 발화 일수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경엽 신장기는 새로운 궤경의 준비 기간으로 이 기간에 궤경의 비대량은 많지 않습니다. 궤경의 발달과 비대는 단일 조건에 의해 촉진되고 초기에는 서서히 비대하다가 지상부 잎이 최대가 되었을 때부터 몇 주 내에 급격히 비대하고 생육 말기에 다시 한번 천천히 비대합니다. 마는 발화에서 줄기 잎의 신장 초기까지 심화 안에 저장된 양분으로 생육하다 경엽 신장 중기부터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을 경엽으로 보냅니다. 줄기와 잎의 신장이 계속되면서 뿌리에서 다량의 양분을 흡수하여 경엽과 새로 생긴 궤경에 보냅니다. 궤경이 본격적으로 비대하면 궤경의 비대에 필요한 양분을 흡수합니다. 마의 생육 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육 습성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밝은기는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로 심화의 표피에서 다수의 뿌리가 나오게 되고 발화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에 끝이 납니다. 발화 최성기는 6월 상순에서 중순경으로 발화는 복토 두께가 낮을수록 빠릅니다. 경엽 신장기와 새로운 궤경의 발달은 7월부터 8월 말까지로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은 경엽에 보내져서 무성해집니다. 생육 초기도 기술적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7월 상순부터 8월 하순경으로 경엽 신장과 새로운 궤경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관수, 병해충 방제, 시비, 양분의 정량, 잡초의 조기 제거 등 기술적으로 잘 관리하여 경엽 번성기가 건전하면 9월 이후부터 궤경은 급속히 비대하여 양질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의 관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지하부를 이용하는 작물이므로 새로운 궤경의 형성과 비대기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양분의 흡수량이 낮아져 궤경 비대가 억제되고 모양이 불규칙하게 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새로 형성된 궤경의 생육이 정지되어 수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궤경의 형성 및 비대기에 가뭄 피해가 우려되면 관수를 해서 생육이 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양토에서 관수 시기에 따른 장마의 생육을 비교한 결과 궤경 형성기와 비대기 모두에 관수할 경우 궤경의 상품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사질토에서는 충분히 짚을 깔거나 비닐 등 피복을 하여 태양에 의해 표토층이 건조하여 발생하는 토양 내 건습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꺼번에 다량의 관수를 하거나 수분 증발이 높은 한낮 관수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관수하면 햇마는 수분 과잉으로 부패하거나 잎이 조기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 비대기인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오히려 습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마 시 배수를 시켜 습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궤경 비대기의 침수 기간이 길수록 궤경의 직경과 무게가 작아지고 수량이 감소됩니다. 장마의 관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는 보통 60cm에서 길게는 1m 이상 자랍니다. 모양이 좋은 장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토가 깊고 배수가 양호한 토양이 좋습니다. 경토의 깊이는 1m 정도가 좋고 하층에 중점토가 있으면 좋은 마를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를 심기 2주 전에 트렌처로 1m 이상 깊게 경운 작업을 미리 해두었다가 마를 심습니다.
심기 직전에 트랜처를 하거나 폭우에 의해 경운된 부분이 붕괴되면 기역마가 되기 쉽습니다. 장마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므로 가뭄 시 반드시 관수를 하여야 합니다. 점적 호스를 설치하여 관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관수합니다. 관수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궤경이 깊게 자라서 수확 시 노력이 많이 듭니다. 단마의 관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마를 재배할 때 생육 초기에는 관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궤경 형성기부터 비대기에는 반드시 관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단마는 장마에 비해 비대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기역마 발생이 높아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관수 방법은 점적 호스를 많이 이용하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관수는 수분 증발이 많은 한낮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양토에서 단마를 재배할 때에는 관수를 하면 노두와 궤경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궤경 비대기 1회 관수와 궤경 형성기와 궤경 비대기 2회 관수 시 궤경 길이와 상품성이 좋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둥근마의 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둥근마의 궤경은 지표 부근에 형성되어 토심이 얕은 토양뿐만 아니라 논재배도 가능합니다. 둥근마는 감자나 고구마처럼 호미로도 수확할 수 있어 단마나 장마에 비해 수확에 드는 노력이 적은 장점이 있어 최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둥근마는 장마나 단마에 비해 청근성이므로 가뭄 피해를 받기 쉬워 반드시 관수를 해야 합니다. 관수는 단마나 장마와 같이 점적 호스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관수합니다. 마의 디지털 재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가 소득 정책, 한반도 기후변화 심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농민의 농사기술을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접목시켜 ICT 융복합 기술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및 객관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 영농으로 고령화, 노동력,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생물자원연구소는 노지 재배를 하고 있는 마의 디지털 재배를 접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디지털 재배를 위한 첫 번째 연구는 마 노지 재배를 위한 적정 관수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kPa를 관수 개시점으로 설정하여서 텐시오미터에 의해 자동 관수되도록 센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관수량에 따른 여번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적외선 온도 센서를 부착하였습니다. 단마는 궤경의 길이가 약 30cm 정도 자라므로 토양 깊이에 따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자 지표면 지하 15cm, 30cm 각각의 온도와 수분 센서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수량에 따른 생육 변화를 이미지로 분석하기 위해 타임랩스 카메라를 고정 설치하여 6월부터 지속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적정 관수량이 설정되면 그 값을 적용한 자동 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의 생산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의 생육 특성과 관수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앞서 말씀드린 생물자원연구소의 디지털 재배 연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관수 재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